네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지난 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도가 좀 잘 안착돼 갖고, 기대한 바대로 또,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특히 구성원들이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아마 넘어가서 겹치는 구성원들이 될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이 검찰은 이제 진짜 없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할 수 있게 장관님께서 끊임없이 구성원들과 소통하시고 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제가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잘 알고 지금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안들이 정말 안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서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제도를 설계했고 지금 오늘 그 설계된 제도를 이제 입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여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 제도여도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또 남용되고 악용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관님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제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하나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하기로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부칙 7조인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혁신처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조 1항과 2항을 합쳐서 하나의 조항으로 7조 1항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괄호 열고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괄호 열고 검사는 제외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기존에 폐지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청으로 가는 것과 또 본인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인사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절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수정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논의할 때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는 합의는 했지만 문구를 저희가 정확히 당시에 만들지 못해서 오늘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했고 오늘 지금 만든 문구가 이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모아봤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이 이제 다른 기관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우려는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이었던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 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뭐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해갖고서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좀 굉장히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장관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에서 성장해서 검찰총장이 되더니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끝내는 그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국민 현혹시켜서 올라가더니 군인 경찰까지 전부 다 범죄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900조 원의 청구서를 날라들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다 망가뜨린 그자의 직업이 뭡니까? 검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만 있습니까? 온갖 검사들의 나쁜 행포. 그러나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수없이 많은 우리 좋은 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범죄자를 잡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수사합니까? 검사 수사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지 않고 제가 또 체크했는데요. 제가 다녀도 왔고요. 그리고 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 오면 이거 증거가 부족해. 증거 더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기소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럼 경찰이 다시 수사해오고 그래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나 귀구이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잉할 수 있습니다. 캐비넷에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캐비넷에 넣어놓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폭주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모두 대비해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 만든 네. 거죠. 50명 이상에서 뭐 100명, 200명. 300명, 공소청은 50명 이상 300명까지. 공소청은 200으로 했는데 30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저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도 심의위원회 가야 된다. 판사도 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권력에 있는 국무총리실도 가야 한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가야 한다. 전문 수사관도 가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인도 가야 한다.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이면서 200명 맞습니다. 예, 200명이죠. 네. 전문가이면서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 등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공소청 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참 산통 끝에 탄생되는 법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 법률을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검사는 진실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소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개인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공소청 또 공소관 소속 검사님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잘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폐지되는 검찰청은 인권 옹호 기관이라기보다는 인권 침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조작 기소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내지도 못했고 끝내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그 내란범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 취소되고 나면 당연히 석방지휘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해서 내란범이 파탄시킨 사법 정의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은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끝내 내란범을 옹호하고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가 오히려 의리를 활보하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몇 달간의 어두운 시간도 국민들은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검찰의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무쪼록 공소관들께서 무엇이 진정한 공소관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사명을 다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우리 사법체계에 온전히 이식하는 그런 큰 일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인내하면서 참아내신 국민의 힘과 또 슬기로운 결단으로 오늘 이 공소청을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이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내고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